네 번째, 강제력 행사입니다. 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어떤 걸 갖고 쓰냐면 이 보안 장비를 가지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100조 강제력 행사. 1항이 수용자죠, 수용자. 자, 밑에 2항이 수용자 외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요 1항하고 2항을 비교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돼요. 1항 같은 경우에 1번부터 7번까지 묶으시고 2항 같은 경우에 1번부터 6번까지를 묶으시면 돼요. 자, 묶었어요? 자, 그럼 갈게요. 자, 일단 수용자 같은 경우는 쉽단 말이죠. 도주하거나 하려고 할 때 강제력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살자해가 있어요. 자살자해가 있다. 그 다음에 위해를 끼치거나 할 때, 그다음 위력이죠.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할 때, 자, 이건 없어요. 위계는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없어요. 없고 뭐가 있어요? 여기 위력은 있어. 위력으로 방해를 할 때는 강제력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손괴가 있네요. 손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전. 자, 수용자 외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주가 있고 위해가 있고 역시 위력이죠. 위력으로 방해할 때 손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침입. 그 다음에 퇴거 요구를 받고서도 응하지 아니했을 때가 있어요. 이 색깔 칠해놨지? 요 5번하고 6번은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만 있는 거지, 그치?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만. 수용자는 이게 적용이 안 되죠. 반면에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 없는 게 있지. 그게 자살자해거든. 아, 수용자 외의 사람이 왜 교도소에 가서 자살자해를 해요? 아니, 저 바깥에 지내 나가서 뭐 어디 산에 들어가서 자살하거나 자해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살자해는 수용자에게만 있고 침입이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다 뭐요? 나머지는 다 공통되는 거. 그래서 검은색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럴 때 1항, 2항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장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안 장비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도봉, 가스 분사기, 가스총, 혈액탄 등을 말해요. 그래서 제목에 넘어라 해서 강제력 행사할 때 보안 장비를 쓸 수가 있다. 즉 교도봉, 가스 분사기, 가스총, 혈액탄을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가보시면 위계는 없다 했어요. 위력은 있는데 그 다음 외의 사람이 시설 안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력을 쓸 수가 있는데 강제력을 쓸 때 뭘 쓰는 거예요? 보안 장비를 쓰는 것이지 무기는 아닙니다. 틀렸어요. 다음 보안 장비 볼게요. 100조에 따라 강제력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안 장비를 쓸 수가 있다. 묶을게요. 이렇게 묶으시면 돼. 자, 교도봉, 전기 교도봉, 가스 분사기, 가스총, 그 다음에 최루탄, 충격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 장비야. 보안 장비. 이건 시행 규칙이지. 앞에 건 뭐였어요? 앞에 거는 법이었는데 법. 여기 100조니까 형집행법이죠. 형집행법. 그래서 여기 사항에 나와 있는 교도봉, 가스 분사기, 가스총, 최루탄 등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보다 좀 자세하게 적어놓은 게 뭐예요? 이것보다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에는 1번부터 7번까지가 나와 있다. 그리고 6개까지도 모자라니까 7번에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도 둘 수가 있다 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안장비가 뭔지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사용요건 볼게요. 1항에는 수용자고요. 2항에는 수용자 외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네요. 자, 1, 2번 묶으시고 밑에 1, 2번 묶으시고 그리고 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등은 어떻게 쓰는지를 쭉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 돼요. 시험에는 나올 만한 게 없지. 읽어보시라고.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별 필요가 없는데 뭐. 제가 읽어봐도 시험 가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장관이 정하겠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자, 종류별 사용요건 나왔는데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교도봉, 전기 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치? 가스총 가스 분사기는 1m 이내에서는 발사해서는 안 되고
최리탄 볼까요? 최리탄은 근거리로 사용하는데 발사형 최리탄 같은 경우에는 투척용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형 최리탄은 50m 30도 이상 발사각을 유지하도록 하라 그랬네요. 이것도 쉽네. 이것도 이 50m하고 30도를 바꾸더라고. 그래서 30m 이상 50도 이상의 발사각 이게 아닙니다. 50m 이상 30도 이상의 발사각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 나와 있지? 30도 나와 있는데 30m가 아니라 50m다. 자, 보안장비 절차와 한계. 사전 고지죠. 사전에 고지한다. 끊고 원칙인데 급박하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 경고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최소한도에 그치한다. 자세한 것은 영에 정하겠다. 자, 밑에 역시 소장의 명령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고 끊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사후 보고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100조는 형집행법, 밑에 시행령은 하위법 각각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무기를 갑니다. 무기 종류를 보시면 1, 2, 3, 4 나왔네요. 권총, 소총, 기관총, 마지막에 장관이죠. 장관. 그치? 소장하면 틀려. 장관이다. 야, 기관총도 있어. 기관총도. 자, 무기 사용을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 101조. 1항은 수용자에 대한 거고요. 2항은 누구야? 2항은 마지막에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자는 1번부터 6번까지를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용자 외의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자, 먼저 1번.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급박한데. 그냥 위해가 아닌 중대한 위해. 이렇게 해놨고요. 버릴 것을 명령했는데 이놈이 이걸 안 따른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다음에 계속 도주할 때, 그 다음에 무기 탈취할 때, 역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무기를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수용자 외의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자 할 때, 탈취 저지, 그 다음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 방지, 이를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무기를 쓸 수가 있다. 이랬네요. 그치? 이건 지금까지 무기에 대한 거야. 기출문제가 보시면 보안장비라고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수용자 외의자가 퇴거 요구를 받고서도 응하지 아니했을 때는 무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이거. 퇴거 요구를 받고서도 응하지 아니할 때는 무기를 쓴다고? 아니, 이거를 쓴다고? 이 권총, 소총, 기관총을 쏜다고? 아니, 생각을 해봐. 교도소 안에 왔는데 교도관이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니까 권총 들고 와서 쏴버린다고 권총 들고 얼굴에 겨누고 있다고? 이걸 생각을 해봐. 무기가 아니지. 무기가 아니단 말이야. 무기가 아니면 뭘까? 앞에 페이지에서 배웠잖아요. 보안장비라고. 보안장비를 쓰는 것이지 무기를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필기하세요. 이때는 보안장비라고 쓰시면 돼요. 맞지? 보안장비. 그래. 그 100조에 나왔잖아. 100조. 앞 페이지 100조 2항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나온다. 이게 지금 이게 19년도 국가직 9급인데 이 위해가 틀려. 중대한 위해. 야, 대단하다 진짜. 이게 들어가야 돼. 필기 한번 해두세요. 그러면 미치겠다 진짜. 제가 해설 달고서도 웃긴다 생각했어. 그냥 위해가 아닙니다. 위해가 아니다. 중대한 위해. 야, 참. 중대한 위해는 어떤 위해인데? 난 이거 법조문 만든 놈도 웃기고 그 출제한 놈도 웃겨. 중대한 위해는 도대체 어떤 위해냐고.
근데 시험 내잖아. 시험 낸다고. 근데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저 형집행법이잖아. 내가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니고 형집행법은 그냥 쌍그리 외워야 되거든. 형집행법은. 응? 자, 참조하시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 사용요건 볼게요. 역시 이 수용자가 1항이고요. 수용자 외의 사람이 2항이네요. 별도로 공부할 거 없어요. 뭐 1, 2, 1, 2, 뭐 읽어보지도 마시고. 자, 다음 절차와 한계. 자, 101조 체크하시고요. 교도관은 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을 받아 이 명령을 받아서 무기를 사용합니다. 끊고. 그러니까 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가 누굴 것 같아요? 무기 사용할 때 그 직무 대행자가 누굴 것 같아요? 총무과장 명령 받냐? 총무과장이 뭐라고? 총무과장이 저 밖에 나가 있는데 딴 쪽에 있는데 보안과장이 보안과장. 그러니까 소장이나 보안과장이라 안 써요. 그냥 직무 대행자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다 누구야? 보안과장이 누구야? 명을 받아서 무기를 사용한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나중에 보고하면 돼요. 일단 쓰는 게 먼저지. 그 다음에 사전에 경고한다는 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쓰더라도 최소한도고 최후 수단으로서 써야 된다. 자세한 것은 영어로 정하겠다. 그 다음 사용했을 때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소장에게 뿐만 아니라 장관에게까지 보고를 해줘야 돼요. 총기를 쓴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순서를 보시면 구두가 먼저지. 그 다음 공포탄, 위협, 조준사격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 물론 긴박할 때는 뭐 예외가 있겠지만 이게 원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앞뒤가 바뀌었지 기출문제? 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자, 기타 규정 나왔네요. 기관총 설치 읽어보시고 총기교육 총기교육은 뭐지? 연 1회 이상 교육을 한다. 그래서 연수원 가면 배워요. 연수원 받으면 교육생일 때도 배우고 현직에 있을 때도 1년에 한 번은 연수원 가거든요. 거기서 다 교육 배워. 그 다음에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미숙한 사람, 부적당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총기 휴대를 금한다. 무조건 금지야. 절대적 금지입니다. 뭐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금지야. 무조건 금지.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비교죠. 장비 비교. 장비를 비교할 텐데 여기서 이 지우세요. 주체에서 등을 지운다. 등을 다 지운다. 전부 다 교도관입니다. 교도관. 등은 지금 없어요. 지금은 왜 교도관 등이래 했냐면 경비교도 때문에 그래요. 경비교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교도관이다. 책에서 보면 가끔씩 교도관 등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삭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흐름상 넘어갔어요. 근데 전부 다 100% 교도관이다. 자, 대상을 보게 되면 보호장비는 수용자에게만 쓰지만 보안장비나 무기는 수용자나 수용자 외의자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죠. 물론 일정한 요건이 있지만 종류 8종, 6종 표고 자, 사용 절차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임하는 부분인데 이 보호장비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지만 보안장비나 무기 같은 경우는 법무부령에다가 위임을 한다. 그 다음에 고지 문제가 있고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 수단으로서 무기는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뭐 도표 자체는 별 의미가 없네요. 앞에 있는 조문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재난시 조치. 그쵸? 자, 재난시 조치. 천재지변. 그 다음에 그 밖에 재해가 발생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장은 수용자로 하여금 피해 복구나 응급 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수용자로 하여금, 그치? 피해 복구, 응급 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용자 같은 경우도 동원이 돼요. 교도관만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아시겠지? 성적이 우수한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를 선정해서 역시 필요한 훈련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재난시 조치, 요 별표치입니다. 자, 소장은 피난 방법이 없어. 그랬을 때는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가 있다. 이송할 수가 있다. 천재지변 기타 사변이 뭔데? 불이 났다든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랬을 때는 이송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긴급이송이에요. 긴급이송. 지금 긴급이송이지. 긴급이송이잖아. 따라서 이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 원래 이송하면요. 이송하면 100% 장관이 개입을 해요. 장관의 승인 사항인데 긴급이송 같은 경우는 예외다. 유일한 예외가 이겁니다. 자, 이송이 안 돼요. 이송이 불가능하다면 일시석방 할 수가 있어요. 일시석방이 가능하다. 자, 일시석방 됐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내 동그라미 경찰서 등에 출석을 해야만 됩니다. 출석을 해야만 됩니다. 출석을 안 하면요. 안 하면 집합명령 위반죄로 처벌받아요. 형법상에 집합명령 위반죄로 처벌받는다고. 도주죄는 아니고요. 집합명령 위반죄. 저 맨 뒤에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순서 절차를 잘 받으시라고요. 자, 일단은 피난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송으로 가야 되고, 이송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일시석방이지. 일시석방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 24시간 내니까 그 다음날 교도소라든지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만 된다. 자, 재난시 조치 나왔네. 이 재난시 조치에 따라서 여기 사망했지요. 사망해서 일시석방을 할 때 출석 시한과 장소를 알려줘야만 되죠. 자, 긴급이송은요. 긴급이송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이 합니다. 장관 X. 그 다음에 긴급이송이나 일시석방은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동시 행사 안 돼요. 동시 행사가 안 된다. 그래서 긴급이송은 피할 방법이 없을 때 피하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최후 수단성 이퀄 보충성.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야. 가장 마지막에 그래도 피하는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이송이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란 말이야. 자, 출석 의무 위반. 그쵸? 수용자입니다. 수용자는 징역에 처한다. 방금 뭐라 그랬지? 여기 24시간 이내에 교도소나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한다 했잖아요.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징역에 처한다. 그치? 이건 벌금형 없어. CF 벌금형이 없다. 벌금형이 없다. 오로지 100% 뭐다? 징역형밖에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체포 갑니다. 체포. 자, 103조.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 후 또는 1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72시간 동그라미 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누가? 교도관이. 그러니까 이 7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일이잖아요. 3일. 3일 내에서만 교도관이 체포 권한이 있는 거야. 3일이 넘어가면 체포 권한이 없어져요. 3일이 넘어가면 체포할 수 없다고요. 권한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못 잡나? 못 잡는 게 아니지. 저 경찰하고 군인이 잡지. 어떤 교도관이 할 수 있는 체포 권한은 72시간을 딱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주 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도주 등을 한 사람의 이동 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서 경찰이 하는 거 봤지? 경찰이 하는 것과 똑같이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가 있다. 누가? 교도관이. 이 경우에도 소지품 검사, 신분증 제시 요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정지 질문밖에. 정지 질문. 소지품 검사, 신분증 요구는 경찰이 하는 거지 교도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다 그러면 틀려. 그 다음에 질문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을 내서 질문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영업시간 내에서 장소 출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흥행장 나이트클럽, 캬바레를 말합니다.
뭐 여관, 음식점 이런 데 가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외자 안 돼요.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안 돼. 오로지 영업시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출입할 때는 증표를 제시하며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훈시 정했네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가보시면 48시간 틀렸고 영업시간이 끝났다 틀렸고 내는 맞지만 종료 후는 끝났고 도주에 따른 조치. 수용자가 도주했잖아요. 그치? 도주 등을 했을 때는 소장은 그 도주 등을 한 사람이 숨을 만한 지역의 경찰서에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을 첨부해서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만 되겠지. 그치? 그 순간 그러면 저 매스컴 타는 거야, 매스컴. 매스컴에 제일 먼저 긴급 속보로 나오지 않습니까? 탈주했을 때. 자, 도주를 했다든지 체포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장관이 알고 있어야 돼. 장관이. 법무부가 알고 있어야 돼. 인원수 한 명이 빠지고 들어오고를 법무부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포상금 지급 봅니다. 포상금 지급. 자, 형법 145조가 뭔가 하면 도주했거나 집행명령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특수도주했을 때, 출석 의무 위반 등을 했을 때, 이 죄를 지은 수용자 있죠? 수용자. 이 수용자를 체포했을 때, 체포하거나 정보 제공하는데 체포하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상금의 지급 방법 등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정한다. 그러니까 장관이 정하는 거고 이 포상금 주는 건 누가 줘요? 포상금 누가 줘? 소장이 주나? 포상금을 소장이 줘? 장관이 줘요. 장관이 준다. 그래서 여기 해설 잘못됐어요. 해설 잘못됐고 이 부분도 틀렸고 지금 틀린 부분은 요 부분이야. 소장이 아니라 이거를 장관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우세요. 이걸 지운다. 이걸 지우고 법무부 장관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됐죠? 다시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포상금 관련해서는 장관이다. 밑에도 장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어디다 제출해야 돼? 신청서를. 청이야, 청. 청에다가 제출하지 교도소가 아닙니다. 교도소가 아니고 일선교도소가 아니라 그 관할청장, 관할청에 있는 청장 이게 제출한다. 직원에게 제출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